이런 며느리는 못 놓친다. 회장, 바로 그 자리에서 인수 버튼 눌렀습니다. 저 알아보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그 할머니. 큰 충격을 받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백화점 자동문 앞에서 잠시 맴돌다 문이 열리는 순간 조용히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 노년 여성이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남색의 낡은 패딩 모자 끝이 너덜한 니트캡 그리고 오래 사용한 듯한 손목토시.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몇몇 직원의 시선이 슬며시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한서영, 70대 초반, 명진그룹 회장. 재계 사람들은 그녀를 칼 같은 사람이라 부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을 완전히 감춘 사람처럼. 서영은 로비 한가운데 멈춰섰다. 백화점 내부의 은은한 음악, 고급 매장들이 늘어선 풍경, 조금 빠르게 걷는 젊은 사람들. 모든 풍경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눈에 띄지 않았다. 서영은 목 안쪽에서 작게 소리를 내며 목도리 한쪽을 매만졌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곤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하고 오길 잘했지. 그 말은 그녀가 오늘 방문한 목적을 살짝 드러내는 단서였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그녀의 아들이 말했던 단 한마디. 엄마,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서영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지. 겉모습도 말투도 매너도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그리고 선입견 없이 보기 위해 서영은 스스로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누구의 특별한 관심도 받지 않게, 명진그룹 회장의 그림자조차 느껴지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앞에 섰다. 발을 올리고 올라가는 동안 에스컬레이터 양옆에서 화장품 매장 직원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중 한 직원의 목소리가 유독 귀에 들어왔다. 고객님, 이 제품은 건조하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혹시 손이 자주 트세요? 서영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렸다. 멀리서 정아린 27이 고객에게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하늘색 유니폼 셔츠 위에 매끈한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얼굴엔 과하지 않은 화장, 말은 공손하지만 미소는 가식적이지 않았다. 그래, 저 아이구만. 서영이 작게 눈을 좁혔다. 하리는 화장품 매장 직원에게 흔히 있는 과하게 상냥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고객이 가져온 고민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다. 서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일부러 매장을 크게 돌아서 할인의 코너 앞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역할은 오늘 단 하나. 예비 며느리 후보를 직접 보기. 그러나 그 방식은 그녀답게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방식이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서영은 할인의 매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렸다. 손목 토시를 벗으니 겨울바람에 튼 손등이 드러났다. 겉으론 딱 보기에 생활이 팍팍한 노년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진짜로 자신의 손을 보며 작게 말했다. 딱 걸맞네. 손가락을 한번 펴고 접은 뒤 천천히 할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할인 앞에서 멈추자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할인의 말투엔 기계적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자연스레 맞이하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서영은 일부러 표정을 굳힌 채 낡고 갈라진 손등을 내보였다. 이거 얼마나 해?
하리는 서영의 손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람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걸 본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 많이 아프셨죠? 잠깐만요. 그녀는 제품 하나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서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디까지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인지 지켜보려는 눈이었다. 갈등의 씨앗이 스치는 순간 할인이 서영의 손을 감싸 부드럽게 크림을 펴바르는 순간 옆에서 구경하던 젊은 고객 2명이 작게 소곤거렸다. 어우, 저런 분도 백화점 오네. 직원들 고생이 많아. 그러게. 거짓 세섭인가? 서영은 그 말이 들렸지만 얼굴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할인의 표정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다. 차가우셨죠? 이 제품은 보습력은 좋은데 끈적이지 않아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쓰세요. 그 말은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의견도 판단도 선입견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만 있었다. 서영은 속으로 작게 웃었다. 그 작은 소리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없는 기색이었지만 서영 자신의 감정엔 확실히 작은 불씨 하나가 들어온 순간이었다. 할인의 작은 행동 하나, 손등에 크림을 바른 뒤 할인은 서영에게 작은 티슈를 건넸다. 혹시 끈적이시면 여기 살짝 닦아내셔도 돼요. 근데 손이 많이 별로세요. 장갑 같은 건 안 끼세요? 서영은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손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할인은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챙기셔야 해요. 손이 가장 먼저 상하거든요. 그 말 하나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서영의 감정을 아주 천천히 건드렸다. 일막의 마지막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 할인은 제품 설명을 끝내고 조금 난처한 얼굴로 덧붙였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조금 비싸요. 부담되시면 다른 저렴한 제품도. 그때 서영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바뀌었다. 비싼 걸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걸 고민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니트 모자 끝을 쓸어내렸다. 할인은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추우시면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다른 것도 챙겨올게요. 그 순간 서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이 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애가 아니구먼. 일막은 그녀가 조용히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끝난다. 지팡이 없이도 어딘가 마음이 기댈 곳을 찾은 사람의 눈빛처럼 백화점 1층 매장은 점심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겨울 프로모션 팻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직원들은 제품 설명을 하느라 연신 웃음을 지었다. 화장품 매장 특유의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복잡한 가운데 누더기 패딩을 입은 노년 여성 한서영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조용히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 앞에서 정아리는 제품 하나를 들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연세 있으시면 보습력이 더 필요한데요. 이건 끈적임이 덜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테스터로 한번 발라드릴게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손등을 내주었다. 할인은 그 손을 살폈다.
거칠어 터진 피부, 작은 상처 자국들, 춥고 건조한 공기를 오래 견딘 흔적 같은 손. 그녀는 잠시 말없이 손등을 부드럽게 눌렀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말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본 사람의 말투였다. 서영은 반응을 숨기려 했으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예상치 못한 균열이 찾아왔다. 옆에서 구경하던 두 고객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은 별사람이 다 오네. 백화점도 이제 난리네 저기 좀 봐. 그 말은 작게 터졌지만 서영의 귓가에는 아주 또렷하게 박혔다. 할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객들을 바라보지 않고 서영의 손등을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한 거 먼저 바르고 나면 아픔이 조금 덜해져요. 서영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공기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할인은 이어 티슈로 서영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괜찮으세요? 서영은 대답 대신 낮게 질문을 던졌다. 이런 사람 상대한다고 뭐라고 안 하든가. 그 작은 목소리에는 흔들림과 감춰둔 자존심 그리고 오랜 세월의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할인은 눈을 크게 뜨고 서영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오신 분은 누구든 손님이죠.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직업적 매너도 아니었다. 할인의 목소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의 태도였다. 매장 매니저의 개입. 그 순간 화장품 매장 관리자 미나가 다가왔다. 할인 씨, 잠시만요. 말투는 낮았지만 속내는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할인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이런 분은 좀 조심해. 왜 굳이 오래 응대해? 다른 고객들도 많은데. 이런 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영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할인은 매니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이분도 손님이에요. 그 한마디가 작은 균열을 현실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주변 직원 몇 명은 서영을 한번 보고 할인을 한번 바라보며 묘한 공기를 흘렸다.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백화점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서영은 그 말에 표정 없이 시선을 떨어뜨렸다. 백화점 이미지, 겉모습, 그녀가 오늘 일부러 감춘 것들이 그 말 한마디로 딱 드러나 버렸다. 할인의 작은 반응 하나가 공기를 바꾼다. 그러나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지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매니저와 서영 모두를 순간 멈춰 세웠다. 매니저의 얼굴에 짜증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다. 할인 씨,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한 것뿐이에요. 매장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백화점 특유의 화려한 조명 아래 낡은 패딩을 입은 노년 여성과 고급 매장 직원이 대치되는 듯한 그림. 그러나 양쪽의 중심에 선 사람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서영이었다. 그녀는 그 장면 전체를 천천히 눈에 담고 있었다. 서영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파문. 서영은 자신 앞에서 당당히 선 할인을 보며 저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 하나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저 아이, 겉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말을 하는구나. 오랫동안 사람의 속과 겉을 구분하는데 익숙했던 그녀에게 할인은 조금 낯설고
조금 특별했다. 매니저는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듯 말했다. 됐고, 할인 씨는 이쪽 고객 먼저. 그 순간 할인이 작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손님 혹시 손이 더 아프신가요? 그녀의 질문은 불편함도 두려움도 없이 서영에게 다시 돌아오는 진심이었다. 서영은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늦게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네. 하지만 그 말은 실은 반대였다. 괜찮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은근히 아프게 남았다. 균열에 깊어지는 순간 하리는 서영의 손등을 다시 살폈다. 잠깐만요. 피부가 더 트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매니저는 속이 탄 듯 말했다. 하린 씨,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하리는 느리게 돌아서며 말했다. 손님이 원하시면 저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서영의 가슴 어딘가에서 분명히 탁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자존심이 어딘가에서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 본 게 얼마만이지. 그녀의 손이 낡은 패딩 주머니 속에서 조금 더 깊게 감춰졌다. 자신을 무시한 것도 자신을 감싸준 것도 모두 엇갈리는 순간.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산막에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균열의 시작점이 되었다. 백화점의 점심시간대는 유난히 붐볐다. 손님들이 갈 만한 모든 방향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엘리베이터 앞은 늘어선 사람들로 가득했고 화장품 코너는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체온이 뒤섞여 묘하게 뜨거운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복잡한 공기 속에서 누더기 패딩을 걸친 노년 여성 한서영은 한자리에 천천히 서 있었다. 그녀가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 깔끔한 차림, 자기 얘기를 크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었고 서영 같은 사람은 그 틈새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서 정아린만큼은 달랐다. 하리는 제품 하나를 들고 서영에게 다시 다가왔다. 이건 조금 더 촉촉해요. 겨울에 많이 쓰시는 거예요. 손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서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천천히 흔들리는 물결이 있었다. 할인이 조심스레 손등을 덮는 순간 서영은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츠렸다. 차갑네. 할인은 그 말에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해지게 도와드릴게요. 그러고는 조용히 문질렀다. 그 행동 하나가 서영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균열이 현실로 드러났다. 매장 옆에서 지나가던 고객 2명이 흘끔거리는 눈으로 서영을 쳐다보았다. 아유, 백화점도 아무나 온다더니 진짜네. 직원들도 참 힘들겠다. 저런 분 상대하면. 서영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낡은 패딩 깃만 조금 더 여몄다. 누군가 자신을 저런 분이라 부르는 건 평생 동안 익숙해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무뎌진 일도 아니었다. 하리는 잠시 손등을 문지르던 손을 멈췄다. 입술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객들을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서영에게만 조용히 말했다. 추웠죠? 그 말 톤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톤이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는 톤이었다. 서영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겁게 눌려있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거나 혹은 뜨기 시작했다. 매니저의 개입이 더욱 큰 균열을 만든다. 잠시 뒤 매니저 미나가 다가왔다. 하린 씨, 잠깐 와보세요. 하린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왜요?
매니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분 응대는 좀 조심해. 오늘 매출 목표도 있고 저런 분 오래 서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잖아. 그 말은 화장품 매장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탁하게 만들었다. 할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저런 분이요?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말을 바꾸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백화점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서영의 잔뜩 마른 손등을 다시 감싸며 말했다. 불편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은 서영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편견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서영은 그 순간 말없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눈빛 안쪽에서 아주 조용한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전조. 서영은 표정 없이 말했다. 그만둬. 괜히 시끄러울 것 같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손이 너무 상하셨어요. 저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은 겉모습에 상관없이 서영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한 말했다. 그 순간 서영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오랫동안 고여있던 먼지를 털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태도였다. 고조 폭발 직전의 감정. 할인이 작은 샘플 2개를 꺼내 서영에게 건네려는 순간 매니저가 손을 잡았다. 할인 씨, 그만하라니까. 할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었다. 손님이 원하시면 저는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백화점 전체의 소음 속에서도 서영에게만은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또 다른 고객이 지나가며 말했다. 에휴, 진짜 불편하네. 백화점에 이런 사람 들어오면 어떡해요. 서영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패딩 주머니 속 손가락이 깊게 말려 들어갔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꽉 하고 무언가가 조여오다가 서서히 한계를 향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할인은 고객의 말에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영의 손등만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 말에 서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끈 같은 감정이 헐거워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 매니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 씨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하면 우리 부서가 고생하는 거 몰라요? 할인은 매니저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갔다. 할인 씨, 지금 백화점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버티던 감정의 마지막 선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백화점 바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흰 대리석 위에 낡고 다른 자신의 신발, 여기저기 꿰매진 패딩 끝, 사람들이 흘깃거리며 비웃는 시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바로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할인의 작은 손이었다. 터질 듯한 감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울분을 내뱉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나를 향한 진심이 흔해지지 않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감정. 그 울컥함이었다. 서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진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회하니,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말이 서영의 눈을 아주 미세하게 적게 했다. 숨이 한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오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겉을 보지 않는구나. 사람을 보네. 나를 사람으로 보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이 사막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 는 중심이 된다. 백화점의 오후 공기는 이전보다 더 어수선했다. 겨울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은 손에 쇼핑백을 들고 매장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한 점은 놀랄 만큼 고요했다. 화장품 매장 한가운데 누더기 패딩을 입은 70대 여성 한서영은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작은 의자 하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손등에는 조금 전까지 바르던 크림의 잔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기가 참아내던 감정들을 잡아끌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떠올랐다. 하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잠깐만 앉으실래요? 제가 이 제품 말고 다른 것도. 그 순간 매니저가 갑자기 다가왔다. 하린 씨, 그만 좀 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올라붙어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분 오래 서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우리에겐 매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서영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하리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매니저를 바라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가? 매니저는 팔짱을 껴버렸다. 백화점 이미지가 중요하지. 지금 이런 고객 응대에 시간을 쓰면. 그때 서영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감춰둔 무언가가 조용히 기울고 있었다. 하리는 매니저에게 더는 말하지 않고 다시 서영 앞으로 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괜히 이런 상황 만들었죠.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겨울바람에 튼 손, 세월이 새겨진 듯한 마디, 그리고 누군가가 정성껏 바르고 간 크림의 색,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의 작은 결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매니저가 다시 말했다. 하린 씨, 지금 고객들 시선 안 보여요? 지금 다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서영에게 향한 것도 아니고 하린을 비난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이런 사람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백화점 바닥 한가운데 울리는 가벼운 독백처럼 들렸지만 서영의 안에서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울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래, 겉모습이 이렇게 보이니 당연히 이런 취급받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많았지만 입술은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영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 옆에 걸쳐둔 손가방 끈을 잡았다. 오래된 가방은 가죽이 벗겨지고 닳아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닿는 그 느낌만큼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끈을 천천히 움켜쥐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두세. 목소리는 기운이 빠진 듯 낮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다. 하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됐네. 괜히 나 때문에 자네까지 이런 소리 듣는 건 원치 않아. 그 말에 하린의 표정이 흔들렸다.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만두게.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한 목소리였다. 백화점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서영의 표정은 유난히 고요했다. 폭발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아, 이제는 말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침묵이 있었다. 손을 떼는 순간이 가장 슬프다. 할인이 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매니저님이랑 얘기할게요. 어르신은 잠시만 기다리면. 기다리지 않네. 서영은 고개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나한텐 기다려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도 없네. 그 말에 할인의 입술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다. 매니저는 여전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할인 씨, 그 손님도 이제 됐다고 하잖아. 그만하고 다른 손님 봐요. 그 순간 서영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용히 인사했다. 고맙네. 그녀가 할인의 손에서 천천히 발을 떼어나오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할인의 가슴에는 작은 칼날처럼 박혔다. 할인은 급히 그녀를 잡으려 했다. 어르신, 아니 잠시만요. 서영은 손목을 잡힌 것도 흔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단절의 뒤편에 있었다. 자네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네.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속은 이미 닫혀 있었다. 가장 조용한 폭발은 외면으로 일어난다. 서영은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패딩 끝이 살짝 흔들렸다. 가벼운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작게 울렸다. 그 한 걸음이 할인에게는 고요한 폭발처럼 들렸다. 할인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붙잡았다. 어르신. 그러나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도 빨라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적당한 거리로, 적당한 속도로 백화점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은 느꼈다. 이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 슬픔은 크게 울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다. 그저 백화점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조용한 뒷모습으로만 남았다. 그 장면이 사막의 끝이었다. 백화점 1층을 벗어나자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잠시 더 따뜻한 곳을 찾아 위층으로 이동하느라 잠시만 조용했다. 서영은 그 복도 한가운데서 그저 조용히 걸었다. 걸음이 무겁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단지 주변의 모든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한 얼굴이었다. 백화점 2층으로 연결되는 넓은 통로. 한쪽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이 놓여 있었다. 서영은 그 공간의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 하나에 앉았다. 의자는 오래 앉은 흔적이 묻어 있는 듯 살짝 기울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섬세하고 깊은 숨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제 할 일에 바빴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에 집중했고, 누군가는 쇼핑백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느라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서영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뚝뚝 묻어온 먼지를 다시 한번 내려놓는 사람처럼 어깨가 느리게 내려갔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냈다. 할인이 준 것, 손등에 발라준 크림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였다. 봉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치니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메모가 있었다. 추우셨죠? 따뜻하게 지내세요. 오늘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인 드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진 않았다. 울음소리도 없었다.
다만 목구멍 안에서 천천히 울컥하는 가느다란 열기 같은 것이 가슴 아래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 하나.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이 어렸을 때 외투 하나 없이 밖에서 뛰놀다 손등이 붉게 터져서 돌아오던 날. 그때도 서영은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고 약을 바르며 말했다. 손은 사람이 제일 먼저 쓰는 곳이야. 아들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때의 작은 온기조차 요즘의 서영은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고 그녀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그녀의 행동 하나에 기사들이 붙었지만 정작 그녀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는 점점 줄어갔다. 그렇기에 할인의 손길과 말 한마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왔다.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위로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걸렸다. 그녀는 천천히 결심을 세웠다. 손등을 한번 쓰다듬으며 서영은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젠 한 번쯤 나를 위해 움직일 때도 됐지.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단단한 울림으로 남았다. 평생을 기업과 사람들, 책임과 의무가 둘러싼 삶을 살았다. 하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진심을 보여줬다. 상대는 젊은 직원, 백화점의 작은 매장 직원이지만 그녀가 가진 사람됨은 그 어떤 고위 임원보다 단단하고 밝았다.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이 전화기에는 회사 관련 사람들만 저장돼 있었다. 비서실, 본부장, 임원들, 재무팀, 홍보팀. 그러나 그녀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녀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지금 백화점 본부장 좀 부르라고 해. 상대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회 회장님, 지금 백화점에 계십니까? 그래. 저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표정엔 아까 매장에서 보여준 무표정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단한 각오가 있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이제는 자신이 나서는 순간 서영은 다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서 1층을 내려다봤다. 화장품 매장, 할인이 서 있던 자리,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할인은 다른 손님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동안 서영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래, 이 아이 같은 직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치가 있지. 그녀가 작게 중얼거린 그 말엔 경영자의 판단과 한 인간의 감사가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오늘 이 아이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은 돌려줘야겠네. 그 결심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진심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서영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 발을 올렸다. 그 발걸음은 연약하지 않았다. 지친 사람의 발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백화점 뒤편 통로로 향하는 여회장의 뒷모습. 1층에 도착하자 서영은 매장을 지나치고 직원 통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은 백화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공간,
고객들은 모르는 작은 문과 통로가 이어진 곳이었다. 평소엔 절대 이쪽으로 오지 않던 그녀가 오늘은 이 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누군지 밝히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백화점 본부장이 서둘러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숨이 약간 차 있는 본부장은 서영을 보자 모자를 쓴 남루한 외형에 놀랐다가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다. 회장님. 서영은 고개를 들었다. 본부장, 오늘 당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내가 보여주지. 잘 보고 따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가 아닌 품격의 깊이에서 나왔다. 오막의 마지막, 조용히 타오르는 결심. 백화점 뒤편 좁은 복도에서 서영의 그림자는 한 걸음씩 길어졌다. 그 모습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 결심이 육막에서 반전이라는 폭발적 순간으로 이어진다. 오막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 한국어 인물 동일 안전 버전. 백화점 2층의 조용한 휴게 공간. 낡은 패딩과 해진 니트 모자를 쓴 70대 초반 한국인 여성이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등에 남은 핸드크림의 잔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다지는 순간 그녀의 옆에는 할인이 준 작은 쇼핑백과 정성스러운 손글씨 메모가 펼쳐져 있고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강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앞을 바라본다. 배경은 백화점의 따뜻한 조명과 희미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흐릿하게 표현되며 인물의 고요하지만 단단한 감정 변화가 한국 드라마 특유의 시네마틱 톤으로 담긴 장면. 백화점 뒤편 직원 전용 통로. 손님들이 모르는 좁은 회색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숨을 고르며 달려온 백화점 본부장은 모자를 눌러 쓴 노년 여성을 보고 순간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이 고개를 들자 본부장의 얼굴에서 숨이 멎었다. 회장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영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본부장, 지금 1층 화장품 매장에 문제가 있더군. 본부장은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떤 문제인지 지금 바로 따라와. 서영은 짧게 말한 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누더기 패딩을 입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평생 회사를 세우고 지켜온 수장의 발걸음이었다. 잠시 후 1층 화장품 매장 앞. 매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고객들 사이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장 곳곳에서 향수향이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영의 시선은 딱 한 곳에만 꽂혀 있었다. 할인. 그녀는 아까와 다름없이 고객에게 미소를 건네며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모든 행동은 차분하고 정직했고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태도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때 서영의 뒤로 본부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이 매장 담당 직원들이 조용히 하게. 그 말 한마디에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주변 공기가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무거워졌다. 매니저의 등장 그리고 반전의 시작. 화장품 매장 매니저 미나는 할인이 서영에게 다가가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서영이 매장 쪽으로 걸어오자 미나는 본부장에게 인사한 뒤 서영에게도 인사하려다가 순간 멈칫했다. 겉모습만 본다면 서영은 그저 낡은 패딩을 입은 나이 많은 여성. 하지만
뒤에 본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모습을 본 미나는 얼어붙었다. 회 회장님? 그 순간 백화점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 진짜 반전은 상황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여 회장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서영은 고개를 조금만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지? 미나는 얼굴이 하얘졌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라 했나? 미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서영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할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네. 할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모자를 벗은 서영의 얼굴은 낡은 외투 속의 노년 여성이 아니라 기업을 평생 이끌어온 품격과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인은 갑자기 숨을 멈추며 말했다. 회장님이셨어요? 서영은 긴 말 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만 봤다. 그 눈에는 아까 매장 앞에서 느꼈던 감사와 조용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자네, 고맙네. 그 말은 다른 어떤 칭찬보다 할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할인은 얼어붙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당연한 일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지 아나?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백화점 매니저에게 내려진 조용한 경고. 서영은 다시 천천히 매니저를 바라봤다. 백화점의 가치는 아무나 오는 손님을 막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직원은 내 백화점에 필요 없네. 그 말은 고함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무게는 어떤 압박보다 강했다. 매니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본부장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반전의 핵심이 시작되었다. 서영은 본부장에게 말했다. 오늘 2층의 매장 전부. 본부장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서영은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누더기 패딩 안쪽에서 평생 그녀의 자리를 지켜온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응, 오늘 이 백화점에서 내가 받은 친절이 이 정도 값은 하지 않겠나? 주변 직원들이 모두 숨을 삼켰다. 할인은 큰 눈으로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은 크게 해도 되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한 사람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백화점 전체가 멈춘 순간 본부장은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전체 매장 정리 들어갑니다. 회장님 결제 준비하세요. 주변 고객들이 깜짝 놀라 서영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구도 이 낡은 패딩을 입은 노년 여성이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 인물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고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단단히 굳혀진 결심이 흐르는 얼굴이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었다. 겉모습의 반전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딱 한 사람을 향한 고마움의 눈빛. 서영은 계산 준비가 되는 동안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영은 잠시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다. 자신의 손등에 크림을 바르던 그 따뜻했던 손.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 하나 때문에
그 말은 할인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오늘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았네. 오랜만에 말이지. 할인은 그제야 눈을 떨구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문지 자넨 모르네. 서영은 그 말 뒤로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설 차례지. 백화점 1층 매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세일 방송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지만 그 한가운데서만큼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듯 보였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년 여성, 조금 전 모자를 벗으며 정체를 드러낸 사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주인공, 명진그룹 회장 한서영. 그녀는 모자를 내려놓고 단정한 눈빛으로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다. 고객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백화점 본부장은 자세를 다시 고쳐 세우고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말씀만 주시면 바로. 서영은 손을 살며시 들어 말을 끊었다. 그 한 손짓만으로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매장 매니저 미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방금 전까지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노년 여성이 백화점 전체를 움직일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듯했다. 서영은 한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했지? 미나는 입을 떼지 못하고 떨리는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다. 그 순간 서영은 화를 내지 않았다. 비난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돌려 할인에게 향했다. 자네 이름이 정할인이라고 했지? 할인은 곧바로 허리를 숙였다. 네, 회장님. 고개 들게.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눈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서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오늘 받은 친절은 여기 어느 누구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것이네. 할인은 더는 눈을 들지 못하고 입술만 간신히 움직였다. 저는 그냥 손님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다들 알고는 있지만 잘하지 않는 거지.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세상에 하는 조용한 사유 같았다. 백화점 내부는 어느새 전부가 서영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마치 할인과 서영 두 사람만 조용한 방에 남은 듯 소음이 멀어져 갔다. 본부장에게 향한 조용한 명령. 서영은 고개를 돌려 본부장을 향했다. 본부장? 네, 회장님. 지금부터 이 직원의 평가를 내가 직접 관리하겠네. 그 말에 할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회장님, 그건 그럴 필요까지는 있네. 서영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늘 내가 느낀 건 직원 교육이나 매출보다 훨씬 큰 가치였으니까. 본부장은 잽싸게 메모를 꺼내 기록했다. 명령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매니저에게 내린 마지막 한마디. 매장 매니저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꽉 쥐고 서 있었다. 서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나 실수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지. 미나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영은 얼굴을 굳히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안도와 단호함이 동시에 있었다. 실수한 걸 안다면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지. 그 말은 미나를 위한 경고면서도 할인을 향한 칭찬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카타르시스의 순간, 서영은 다시 할인에게 다가갔다. 자네 때문에 오늘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정말 회장님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고맙네. 그 순간 서영의 입가에 아주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사람을 압박하는 권력의 미소가 아니라 오랜 세월 혼자서 버텨내야 했던 사람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백화점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내가 결제한 건 물건이 아니네. 할인과 본부장, 매니저가 모두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천천히 이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당히 대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지. 그 말에 백화점의 소음은 다시 멀어지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제 모든 감정이 잦아든 뒤의 평안. 서영은 모자를 접어들고 할인을 향해 작은 웃음을 지었다. 고맙네. 오늘 자네 덕에 내가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할인은 눈을 들어 서영을 바라봤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회장님, 오늘 제가 도와드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네. 그런 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지. 서영의 말은 마치 긴 밤이 끝난 후 동이 트기 직전의 바람처럼 잔잔하고 깊게 울렸다. 그리고 서영은 본부장에게 말했다. 계산 마무리하면 연락하게. 난 잠시 이 직원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싶네. 그 말에 할인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서영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같이 걷지 않겠나?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백화점 복도 쪽으로 나란히 걸어 나왔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째선지 이 복잡한 공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고요했다. 감정의 폭풍은 이미 지나갔고 그 뒤에 남은 건 차분한 평정과 조용한 카타르시스뿐이었다. 백화점 복도는 여전히 북적거렸지만 두 사람 앞에서는 마치 소음이 한 겹 걸러져 나오는 듯 조용했다. 서영은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 역시 조용히 뒤따를 뿐이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백화점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창가 쪽,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드럽게 번져 들어오는 자리. 서영이 그 앞에 멈춰섰다. 할인도 조용히 멈춰서며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서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네. 자네 때문에 내가 오래 잊고 살았던 걸 다시 생각했어. 할인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깊이는 느낄 수 있었다. 서영은 손가락으로 유리창 너머를 가볍게 가리켰다. 백화점 방, 길가를 지나가는 노년 부부, 손을 붙잡고 다투듯 걷는 젊은 커플, 혼자 걷는 청년 하나.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게 바쁘네. 누굴 챙기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고됨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어르신처럼 힘든 분을 보면 저라도 챙기고 싶었어요. 그 말에 서영이 처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고마운 걸세.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고 오래된 패딩 깃을 정리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보면
아직 세상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께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네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네 덕분에 오늘은 참 오랜만에 내가 사람 대접을 받았어. 그 말은 어떤 보상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둘 사이의 침묵이 시간을 끌어당긴 듯 조용히 흘렀다. 잠시 후 서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정아린 씨, 네, 회장님.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서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손을 들어 하린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누르고 돌아섰다. 그 손길은 감사의 인사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다. 하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더기 패딩 너머로 보이는 작고 단단한 어깨, 그리고 그녀가 느꼈다. 오늘 이 어르신은 무언가 큰 결정을 하고 떠나는 사람 같았다. 백화점 유리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서영의 뒷모습은 햇빛에 스쳐 잠시 작게 흔들렸지만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 품격 있는 뒷모습이었다. 하리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회장님. 그 말은 멀리까지 닿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오래 남을 인사였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한 문장이 하린의 마음속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대하는 대로 드러난다.